안녕하세요. 인체 구조와 기능 전경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순환기계의 구조와 기능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고 림프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출판사 9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림프계통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순환계통의 하나로 림프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렇게 혈액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심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그죠? 대동맥을 통해서 이제 모세혈관 온 전신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했어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동맥입니다. 동맥으로 혈액들이 나가서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이제 정맥으로 혈액을 다시 모아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혈관 계통 이외에 림프계라는 계통이 있다고 해요. 혈관 말고도 다른 계통이 있는데 이 림프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동맥과 정맥이 있고요. 우리 모세혈관 이 보면은 여기 온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조직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세포들이에요. 이게 세포들이 우리 간질액 속에 둥둥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질액이죠. 우리 액체 속에 둥둥 떠 있어요. 간질액 또는 세포 외액이라고도 하죠. 자, 이 간질액들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에 흡수가 돼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에 흡수가 돼서 정맥으로 되돌아오면서 심장으로 다시 순환을 하게 되지만 이 혈액계로 들어오지 못한 남은 간질액들은 이제 림프계를 통해서 정맥으로 환류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초록색으로 그린 그림이 림프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림프관이다. 림프관. 자, 이 림프관이 혈관 말고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제 온몸에 모세혈관에서 시작하는 림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림프관이 시작되는 막힌 관을 모세 림프관이라고 해요. 모세 땡땡땡 모세 림프관이라고 한다. 자, 이 림프관에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동그랗게 보이는 동그라미들은 림프절을 말합니다. 땡땡절이라고 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림프절입니다. 림프절은 이렇게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분포하죠. 우리 온몸 전신에 분포하고 특히나 이제 팔다리 접히는 부분, 애과라든지 사타구니나 우리 목 옆에 부위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인식하고요. 림프계는 조직에서 액체 성분을 정맥계를 통해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림프계는 림프계통이 있는데 우리 이 조직에서 이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조직에서 액체 성분을 간질액이라고 했죠? 우리 세포가 간질액에 둥둥 떠 있습니다. 많은 세포들이 이 액체 성분을 정맥계를 통해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림프관을 통해서, 그죠? 림프관을 통해서 정맥으로 여기서 우리 합류를 하게 됩니다. 림프관이요, 모세 림프관에서 조직에서 시작을 해서 림프액을 후송을 하는데 우리 정맥으로, 상대 정맥으로 합류를 해서 그 정맥혈에 섞여서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혈관계와는 전혀 다른 계통이다. 그죠? 따로 관이 있으니까 전혀 다른 계통으로 움직인다. 혈관계에서와 같은 동맥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그죠? 우리 동맥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 우리 말단에서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만 있고, 그죠? 일방통행이에요. 심장에서 나오는 림프관은 없습니다. 자, 말단에서 심장으로 가는 일방적인 통로만 있을 뿐인 것이 말이 잘 안 읽어지네요. 사실 말단에서 심장으로 가는 일방적인 통로일 뿐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일방통행입니다. 말단 조직에서 막힌 관인 모세 림프관으로 시작된다. 자, 막힌 관으로 시작되어 있어요. 그 막힌 관을 림프관이 시작되는 관을 모세 림프관이라고 한다는 거.
조직에서 스며 나온 림프는 판막이 많은 림프관 속을 흘러 심장에 가까운 정맥, 상대 정맥이에요. 상대 정맥에 흘러 들어가서 우리 혈액과 합류를 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림프관을 따라 곳곳에 림프절이 있어요. 그죠? 동글동글하게 림프절이 있어서 이 림프절은 림프구를 생산하고 림프를 걸러줍니다. 림프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죠? 정맥 쪽으로 심장으로 흘러가다가 림프절을 만나. 그래, 림프절이 이제 초소야. 우리 전쟁이 막 일어나면 중간중간 가는 길에 초소가 많이 있어요. 그 초소를 무사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내 몸에 림프액 속에 이물질이라든지 감염된 그런 세포들이 있으면 림프절에서 걸르게 됩니다. 잠깐 멈춰 해서 대직 세포들이 또는 림프구들이 이제 식균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 림프절을 무사히 통과한 이물질이 있더라도 그 다음 림프절에서 또 거르게 되고 해서 결국 깨끗한 림프만을 정맥계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림프 봅니다. 95페이지 림프, 첫 번째 림프 나왔어요. 우리 림프관 속에 림프액이 흐르죠. 그 림프를 말합니다. 림프관 속에 흐르는 내용물이다. 모세관 벽을 통하여 조직에서 스며 나온 혈액 성분 말합니다. 자, 우리 조직에서 그죠? 조직 성분, 조직액들이 혈관으로도 스며 들어가고 모세 혈관으로도 스며 들어가고 그리고 조직액들이 림프관, 여기 초록색 보이는 것들이 림프관이에요. 림프관으로도 간질액이 들어가서 심장으로 한류하게 됩니다. 자, 혈전과 같은 비슷한 성분이라서 무색이거나 누르스름한 투명액을 말합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죠? 혈장 성분이 이렇게 진물처럼 배어 나오는 것이 바로 혈장 성분인데 그런 림프액도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백혈구, 특히 림프구가 섞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세균이나 기타 이물질에 대한 림프의 식균 작용, 그리고 면역 작용 합니다. 간질액의 혈류로의 재유입으로, 그죠? 간질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혈류로 유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남아있는 물이, 수분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부종이 되겠죠, 그죠? 그 부종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림프다. 자, 소화된 지방 성분을 혈관까지 운반을 합니다. 자, 그림 잠깐 볼까요? 뿅. 자, 제가 소화기계에서 따로 깊게 말씀은 안 드렸었어요. 책에 굳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서 육모세포, 소장의 육모세포를 보시면 이제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했었는데 모세혈관이 육모 속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면적이 많아진다고 했죠. 이렇게 육모들이 이렇게 많으면서 이 주름과 육모들이 펴지면 면적이 많아서 그 속에 모세혈관으로 영양소가 이렇게 쏙쏙 흡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 수용성 영양소들은 혈관으로 쉽게 스며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 성분, 지방산이라든지 글리세롤 이런 지용성 물질들은 사실 혈액 속에 잘 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육모 속에 있는 암주관이라는 관이 있어요. 요게 림프관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노란색 림프관이거든요. 림프관으로 연결이 되어서 암주관으로 지용성 물질들은 흡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소장에서 소화된 지방 성분은 암주관으로 흡수가 되고 림프관을 통해서 혈관까지 운반이 된다. 이러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림프 보셨고 두 번째로 림프관 나옵니다. 한 장 넘기시고요. 림프관은 신체 조직과 기관에서 막힌 관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죠? 심장에서 나오는 관은 없고 모세혈관에서 모세 조직에서 시작되는 모세 림프관이 있어서 그렇게 막힌 관으로 시작된다고 해요. 자, 그것을 모세 림프관이라 한다 했어요. 림프액이 이동하는 통로이며 림프절을 서로 연결하고 있죠. 림프관에 가다 보면 림프절들이 초소로 이렇게 가는 길에 림프절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글동글하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죠. 우리 흉곽이라든지 그죠? 복강 내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
우리 서해부에도 볼 수가 있어요. 벽이 얇고, 림프관은 벽이 얇고 판막이 있어요. 우리 혈관 중에서도 판막이 있는 것은 무슨 혈관이라고 했었죠? 동맥, 모세혈관, 정맥 중에서 혈류 속도가 느린 정맥계에 판막이 있었어요. 자, 혈류의 역류를 막는 역할을 했죠. 우리 림프관도 정맥혈처럼 서서히 흘러가기 때문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이 많이 있고, 자, 우리 림프액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림프관도 벽이 얇아요. 벽이 아주 얇고 상대 정맥으로 결국 합류를 하게 해서 혈액과 섞인다고 하는 거. 자, 혈액과 림프는 서로 독자적인 관이 있어요. 혈액은 혈관을 흐르고 림프는 림프관을 흐르지만 상대 정맥에서 서로 합류를 해서 서로 섞여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순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96페이지 계속해서 림프절 보실게요. 자, 림프절은 전신에 분포하는 면역기관이다. 자, 우리 면역기관이라고 해서 이전에 조직과 세포에서 그 망상 내피세포라고 공부하실 때에 방어적 장기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 방어적 장기란 우리 몸의 방어를 담당하는 면역을 담당하는 장기로 간이 있었고 비장이 있었고 골수가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림프절이 있었습니다. 요 방어적 장기 4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면역기관이라는 거, 내부에 백혈구, 특히 림프구가 많이 들어있어요. 림프절은 1에서 25mm의 작은 림프 조직 덩어리를 말하고, 겨드랑이나 서해부, 사타구니 쪽을 말하죠. 목 옆에 그리고 목대 동맥과 그 가지 주변에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목 옆에 이렇게 집단으로 많이 동글동글한 것이 모여져 있어요. 자, 이것이 이렇게 비대되어 있고, 그죠? 색깔도 빨갛게 변해 있고 하면 병적인 걸 나타내는 거겠죠. 자, 림프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더라. 그죠? 림프절이 초소라서 소소를 지나가는 림프들을 불러 세워서 깨끗하면 보내고, 그렇지 못하면 식균 작용을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림프절에서 림프구를 생성하고 항체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근처 부위에 염증이나 감염된 부위, 그쪽에 있는 림프절들은, 근처에 있는 림프절들은 이렇게 염증 반응이 있으면 그 초소에서 거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체되겠죠, 림프액들이. 그래서 단단해집니다. 만져보면 다른 곳보다 단단해져 있거나 비대되어져 있거나 하면 이렇게 병원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자, 림프절의 비대는 급성 염증의 신호이거나 또는 백혈병이나 악성 종양이 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기타 림프 기관으로는 뭐 비장이 있었고, 우리 방어적 장기로 비장이 있었고, 간이 있었고, 골수가 있었고, 림프절이 있다고 했어요. 림프절에 대해서 보셨고, 우리 간이라든지 골수는 앞에, 골수는 골격계에서 보셨고, 간은 소화기계에서 보셨어요. 자, 그래서 비장 봅니다. 비장은 지라라고도 하고 스플린이라고 합니다. 인체에서 림프 기관 중에 가장 커요. 좌상복부에 있고요. 위 뒤편에 있습니다.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약 10cm 가량의 주먹만한 림프 기관이에요. 자, 태생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얘도 조혈 기능을 했어요. 혈구를 생성했어요. 우리 태생기에 조혈 기능 한 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간이죠? 그죠? 태생기에만. 태어나서부터는 혈구 생산은 하지 않고 태생기에만 비장도 간도 조혈 기능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림프구와 단핵구만 생산한다고 해요. 비장은. 자, 비장의 기능,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파괴했다. 우리 적혈구 파트 배울 때, 혈구 파트 배울 때 적혈구는 수명이 120일가량 됐었고 120일가량 수명이 다한 적혈구는 간이나 골수나 비장에 가서 파괴가 된다고 했어요.
면역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전에 관여를 하는 것도 비장이다. 자, 기타 림프기관으로 흉선 볼게요. 흉선에 대해서는 방어적 장기라고 배우지는 않았어요. 흉선은 가슴샘이라고 하고 사이머스라고 합니다. 흉골의 뒤편에 있어요. 우리 늑골 사이에 흉골 있죠. 단단하고 긴 뼈 말합니다. 자, 흉골의 뒤쪽에 납작한 림프기관으로 존재를 하는데 태생기와 유아기에는 매우 크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점점 퇴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작은 흉선 조직만 남게 됩니다. 자, 우리 림프구 중에서 T림프구가 생성은 골수에서 되지만 흉선으로 옮겨와서 성숙이 흉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이머스에 T자가 있죠. 사이머스 흉선에 T자를 따서 T림프구라고 해요. 99페이지 면역이에요. 우리 면역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 능력을 면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면역. 자,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파괴, 그리고 그런 외부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우리가 장기 이식을 했거나 수혈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장기에 대해서 수용 반응도 일으키고. 자, 악성세포나 암이죠. 악성세포의 증식을 막고 예방하는 것도 면역이 됩니다. 자, 항원 항체에 나옵니다. 항원은 안티젠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기하기를 Ag라고 표기를 하죠. 항원은 면역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말합니다. 세포를 알려주는 화학적 표시인자로, 자, 모든 세포는 항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항원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을 일으키게 되죠. 자, 항체라는 것은 안티바디 해서 AB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항체는 면역 단백질로 그 항원에 대항하는 단백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항원과 항체는 서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켜요. 어떤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항원과 결합을 하여 항원을 제거하게 되는 것, 항원 항체 반응으로 그 항원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으로 다른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게 항체라는 거, 항원과 항체가 싸운다는 거, 그죠? 한번 싸우고 나면 그 항원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면역을 다음번에 두 번째로 또 항원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항체를 더욱 빨리 생산을 해서 그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면역의 형태 보기 전에 우리 림프 할 때 95페이지에서 제가 밑에 림프구, B림프구, T림프구가 나왔는데 지나쳤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95페이지입니다. 자, 책에 없는 내용인데 한번 메모를 하시거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후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우리가 갖지 않은 면역을 획득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획득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혈구가 있죠. 백혈구. 우리 앞에 혈액에 관해서 공부할 때 백혈구 보셨어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혈구 성분이죠. 백혈구는 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고, 우리 무과립 백혈구, 과립 백혈구를 구분할 때 과립 백혈구에는 호호호 삼총사가 있었어요.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의 삼총소가 있어서 우리 과립 백혈구를 호과립 백혈구라고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호과립 백혈구와 무과립 백혈구로 나눌 수 있다. 자, 우리 과립, 무과립 백혈구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것은 호중구라고 했었죠. 호중구가 제일 그 수가 많았고, 지금은 이제 무과립 백혈구 중에 우리 림프구를 보실 거예요.
무가립 백혈구는 단핵구와 림프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림프구가 아까 림프절에서 생산을 한다고 했죠. 자, 림프구는 또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눌 수 있어요. B림프구는 우리 골수에서 생산하는 림프구입니다. 그래서 본메로의 B를 따서 B림프구고, T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산이 되지만 흉선으로 옮겨가서 흉선에서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이머스의 T자를 따서 T림프구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자, B림프구는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나중에 분화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T림프구는 보조 T림프구가 있고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면역에는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함은 우리 T림프구가 관계하는 면역인데요. 우리 위에서 말했던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관계를 해요. 이 친구. 자,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침입당한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T림프구가요, 우리 몸에 감염된 세포를, 나 자신의 세포를 처단을 해요. 그 이물질을 처단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몸에 감염된 세포에게 가서 네가 희생을 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서 직접 그 세포를 처단해 버립니다. 나의 세포를. 자, 그게 바로 세포 독성 T림프구고, T림프구죠. 자, 세포성 면역이라고 했는데, 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관여하니까 여기 세포성에 세포 독자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포성 면역인데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관여를 하니까 세포 독자가 빠졌다고 생각하고 세포성 면역은 T림프구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체액성 면역에는요, 우리 앞에 항자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항체액성 면역.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우리 항원 항체 반응을 말합니다. 체액성 면역은 항체액성 면역으로 항자가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가 항원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말해요. 자, B림프구는 이전에 위에서 말했죠. 형질세포와 기역세포가 있는데, 이 형질세포라는 곳에서 항체를 생산하게 돼요.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에 맞는 항체를 생산하는 것은 형질세포이다. 자, 기역세포는 뭐라 할까요? 기억합니다. 기억을 해요. 자,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해서 항원과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를 하지만 기역세포가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 항원에 대한 정보도 기억하고 항체를 만드는 방법도 기억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다 기억해 두고 있다가 2차 반응에서 2차 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나 이 항체를 알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내 몸속에,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가 그 기억을 꺼집어내서 다시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서 항체를 더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차 면역에 도움을 주는 기역세포, B림프구입니다. B림프구의 형질세포와 기역세포가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뿅. 자, 우리 사실은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우리 T림프구, B림프구가 그죠? 스스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세포 독성 T림프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T림프구에는 보조 T림프구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보조 T림프구가 이 세포 독성 T림프구와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면, 자, 먼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대식세포들, 우리 혈액에 떠다니면서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발견해서 병원체에 다가가서 우리 식균 작용을 하죠. 꿀꺽 이렇게 삼켜버립니다. 아주 고마운 세포죠.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섭취합니다. 꿀꺽 삼켜버려요. 자, 이 대식세포 속에 들어가서 대식세포 속에 청소하는 청소 좀 해라고 하는 우리 세포기관이 있었죠. 그 리소좀과 융합을 합니다.
자, 이 대식세포는요, 내가 이 병원체를 잡아먹었어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항원의 찌꺼기를 몸에 병원체 조각을 몸 밖에 걸고 다니면서 혈관을 떠다니면 우리 혈액에 둥둥 떠다니면서 배회하고 있던 보조 T 림프구가 이제 대식세포한테 다가갑니다. 안녕 친구, 오랜만이야.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친구니까 오랜만이야 하고 다가갔는데 우리 대식세포 겉에 병원체 조각이 걸려 있어요. 너 뭐 잡아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대식세포가 나 오늘 이런 병원체를 잡아먹었는데 아마도 계속 감염을 일으키는 것 같아 라고 보조 T 림프구에게 말을 하면 보조 T 림프구가 그러면 내가 빨리 세포 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할게 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자,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서 보조 T 림프구가. 아주 보조 T 림프구가 엄청 고맙죠? 보조 T 림프구가 그죠? 막 순찰을 돌면서 우리 몸에 순찰을 돌면서 대식세포를 만나가지고 자, 이런 비상사태를 세포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구에게 알려서 그죠? 세포독성 T 림프구는 직접 세포를 찾아가서 죽이고 B 림프구는 막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돼서 항체를 만들고 그죠? 항체가 그 이물질들 감염된 곳에 가서 마구 싸우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의 반응이 면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 알죠? 에이즈라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도 해요. AIDS.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원균은 아직까지도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에이즈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됐을 때, 자, 이 보조 T 림프구 안에서 보조 T 림프구를 우리 숙주로 삼아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증상이 발현되면 보조 T 림프구를 부시고 나오는 거죠. 우리 보조 T 림프구가 아주 사망을 해요. 그러면 죽어버리겠죠? 파괴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면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이 면역 활동들이 이 뒷부분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게 됩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보조 T 림프구가 우리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에이즈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후천성 면역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맞는 백신이란 것이 항원 항체 반응이잖아요. 항원 항체 누가 일으켜요? B 림프구가 일으킵니다. 백신은 약화된 항원을 우리가 주사로 맞습니다. 항원을 주사로 맞게 되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고 B 림프구가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가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다음번에 진짜로 그 질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백신으로 이미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체를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면역을 가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백신은 항원 항체 반응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질병에 걸렸을 때 더 수월하게 넘어가거나 그저 증상이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 목적으로 맞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면역 혈청이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면역 혈청은 백신은 우리가 항원을 투여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면역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백신을 항체를 그죠? 말 다시 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항체를 우리가 직접 주사를 맞는 걸 말합니다. 이건 주로 응급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뱀독 항체가 있어요. 우리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우리 몸에는 독사에 대한 뱀독 항체가 없습니다. 그때 항체를 만들기에는 독이 먼저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급하게 혈청, 남이 만들어 놓은 항체를 주사로 맞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면역 혈청이에요. 짠! 자, 우리 뱀독 항체는요, 토끼에게 뱀독을 주사해서 토끼가 뱀독에 대한 항체를 만든 것을 주사제로, 약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사로 맞게 됩니다. 자, 치료 목적이죠. 뱀독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맞게 되고 효력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든 걸 항체를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세포라든지 이런 게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은 떨어진다고 하는 거. 효력은 좋고 지속력은 떨어집니다. 자, 여기 보죠. 우리 1차 면역 항원의 침입이 일어나면 1차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서서히 항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B림프구가 분할을 하면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만들어지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그저 엄청 더디게 걸리고 항체도 많이 만들지도 못했어요. 자, 항원 침입으로부터 1차 면역 반응이 올라가는데 이제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 이게 한 7일 정도, 이 정도가 한 7일 정도나 걸린다고 해요.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 몸이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항원이 침입했을 때 기억세포가 어때요? 이제 항체를 만드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2차 항원이 침입을 했을 때는 보시면 그죠? 이렇게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빨리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형질세포도 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기억세포도 계속 남아있게 되고. 자, 이런 기억세포는요 언제까지나 남아있지는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차차차차 사람처럼 기억을 잃게 돼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한 번 더 맞게 되거나 우리 요즘 그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부스터샷 맞는 것처럼 기억을 한 번 더 되살려주는 거죠. 주사를 맞아서. 자, 이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팁에 B림프구, T림프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걸 잘 들으셨으면 한번 좀 자세히 보셨으면 이제 B림프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성숙이 되며 그리고 B림프구가 항체를 생산하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셨을 거예요. 자, T림프구는 흉선에서 성숙이 되기 때문에 사이머스의 T자를 땄다. 그래서 T림프구인데 이 T림프구는 직접 세포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그 세포를 찾아가서 세포성 면역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앞에 과정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B림프구는 골수 그리고 체액성 면역, 항체 생산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T림프구는 세포성 면역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이것도 책에 있는 그림이고요. T림프구는 보시면 그죠? 직접 항원에 감염된 나의 세포, 표적 세포를 찾아가서 결론적으로 내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세포성, 나의 세포를 죽이는 세포성 면역, 세포 독성 면역 이렇게 기억하시고 B림프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항체가 Y같이 생겼어요. 막 다가가서 Y로 막 항원을 못 움직이게 막아, 막 잡아. 직접 싸우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많은 항체들이 못 움직이게 항원을 붙잡죠? 세균들을 붙잡아. 그러면 누가 와요? 대식세포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항체가 잡고 있으면. 자, 그래서 B림프구는 우리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체액성 면역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다시 99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번에 면역의 형태에 대해서 나왔어요. 우리 면역은요, 자연면역과 획득면역이 있어요. 자연면역은 제가 타고난 면역이에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죠. 뭐 유전적으로나 그리고 인종적으로나 내가 이미 가지고 태어난 면역이 있습니다. 획득 면역은 내가 태어날 때는 없었지만 후천적으로 내가 획득을 하는 거예요. 없었지만 생기는 겁니다. 자,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획득 면역은 내 스스로 만드는, 내가 만드는 능동. 우리 능동적인 자세가 좋다고 하죠. 내 스스로 만드는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은 남이 시켜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서 가져오는 거 말이에요. 자, 능동 면역은 또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이란 뭐냐? 내가 스스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걸 말할 것 같아요. 자, 내가 질병을 앓고 난 후에 얻은 면역.
자, 내가 수두나 홍역이 있겠죠. 수두나 홍역이나 그런 감염성 질병에 노출이 됐어. 그래서 그 병을 앓고 났더니 내 몸에 항체가 기억세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능동 면역이다. 인공 능동 면역은요, 인공적으로 했어. 내가 만들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예방접종, 백신 말합니다. 주사를 맞아서 내가 능동적으로 항체를 만든 거, 인공 능동 면역. 자, 우리 수동 면역으로 갑니다. 수동 면역은요, 자연 수동 면역이 있어요. 자연 수동 면역은요, 자연스럽게 남한테 받은 거 뭐가 있을까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반을 통해 엄마의 면역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에게 받은 면역.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아니죠. 엄마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 인공 수동 면역 있습니다. 인공 수동 면역은, 자,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뱀독 항체가 뱀독 항체로 예를 들 수 있어요. 항체 주사, 혈청 주사라고 하죠. 응급으로 맞게 되고 남이 만든 항체를 내가 응급으로 그 질환에 노출됐을 때 만들어 놓은 항체를 주사 맞아서 효력은 좋고 지속력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책에 건 다 했는데 잠깐 외우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능동 면역은 우리 자능병이라고 해요. 자능병에 걸렸어요. 자능병. 자다 보니까 자능병이 알아가지고 자연 능동 면역에 면역이 만들어졌어요. 자능병, 자연 능동 면역병, 병을 앓은 후 자능병. 자, 인공 능동 면역은 우리 예능인. 예방접종을 맞고 났더니, 그죠? 능동 면역, 인공, 예능인.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외웁시다. 그리고 태수자. 이렇게 요것도 거꾸로 해요. 태수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태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태수자. 태반, 모유로 수동 면역 얻었어요. 자연스럽게. 태수자, 태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태수인 사람은 외우기가 더 좋겠어요. 또는 남편이 태수인 사람은 태수자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그랬더니 인수가 체했어요. 인수가 밥 먹다가 체했어. 태수 아들이라고 했더니 인수가 체했어. 뭐야? 인수 아들이었던 거야? 태수자, 인수체, 인공 수동면역체, 인수체 이렇게 외우도록 합니다.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한 번에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순환기계 구조와 기능 4시간에 걸쳐가지고 4번에 나누어서 겨우겨우 오래 끌었습니다. 순환기계 드디어 마칠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생식기계, 신경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